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수학에 대한 흥미도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앉아있다고 해도 계속 집중하는 게 아니거든요. 딱 보면 이건 딱 그러니까요. 요번에 딱 이거 그대로 가요. 네. 잘하신 것 같아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요즘 주변에 살펴보면 다양한 수학 체험센터 그리고 또 수학 축제를 많이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수학이라는 과목이 책상에 앉아서 문제를 푸는 과목이 아니라 이제는 몸으로 체험하는 학습이라고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우리 아이도 이제 공부방에서 좀 벗어나서 다양한 체험을 좀 시켜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슬쩍 부담이 좀 느껴지시죠? 그런 부담을 내려놓으시라고 바로 저희 수다학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수다학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두 분 선생님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정혜숙 또 정유빈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체험만큼이나 재미있고 유익한 수다학 솔루션 기대해 주십시오.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언제나 든든하게 수다학을 지켜주는 필근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필근입니다. 제가 이렇게 체험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가 이렇게 수학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수다학과 함께하게 되면서 정말 매번 체험학습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좋은 나오고 얘기인데요. 있거든요. 네, 진짜로 매번 이렇게 즐겁게 함께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재미와 또 이제 유용한 정보 모두 놓치지 않는 수다학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필근 씨 말대로 돈도 안 들여요. 어디 멀리 나갈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정말 힘도 안 들이고 갈 수 있는 수학 체험이 바로 이 수다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요. 자, 수다학으로 찾아와준 고민. 오늘은 어떤 고민인지 어머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병재가 이제 3학년이 됐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로 충분하다 생각해서 그동안 제가 공부를 계속 따로 안 시켰거든요. 어느 날 연산 문제 푸는 걸 보니까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학은 공부를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부터 어떻게 어떤 단계로 시작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병재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정확하게 알 길이 없고 그래가지고 수학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집중력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사실 뭐 수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부의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이 집중력인데 모든 사람들이 참 이 집중력에 대한 관심은 높은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낮은 집중력에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집중력 어떻게 기를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듣잖아요. 네. 사실 그렇죠. 병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연산 문제를 풀 때 집중을 못한다고 하셨는데요. 과도한 양을 제시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개념이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문제를 막 풀려고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집중을 할 수 있게 양을 좀 줄여주시거나 재미있는 인터넷 강의나 아니면 개념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좀 재미있는 방향으로 도와주시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네. 뭐 재미만 있으면 사실 다 집중하게 돼 있거든요. 그건 그렇죠. 네, 어벤져스는 3시간인데도 다 집중하고 보잖아요. 화장실도 안 가고 그렇죠. 싶잖아요. 네. 집중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병재가 연산뿐만이 아니라 그 수학학습 전반에 흥미가 떨어져 있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연산이라는 단면만 보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지금 전체적인 학습 상황을 쭉 살펴보시는 것을 먼저 권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 어린 초등학교 3학년 뭐 이런 나이들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 수다학에서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좀 아직 어리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좀 두고 보면 좀 크면서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저도 어떤지 좀 궁금하기는 한데 일단 학습 능력을 좀 살펴보면 정말 집중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또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검사 결과 한번 보실게요. 네. 검사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좀 걱정되는 수준입니다. 지금 학습 습관도 낮고 학습 기술은 훨씬 더 지금 낮죠. 그렇네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좀 알 수 있는 학습 기술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무엇보다 지금 수업 집중 능력이 상당히 낮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낮는데 네. 수업 집중력이 낮다라는 것은 엄마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마 학교 수업에서 상당한 결손이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이러면 사실 집에서 아무리 학습을 보충해도 네. 좋은 결과를 보기가 어렵죠. 그렇죠. 모르는 걸 공부하니까 집중이 당연히 안 될 수밖에 그렇죠.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좀 걱정이 됩니다. 학교 생활 관련해서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다만
이 자기조절 영역에서 학습 동기가 높다는 것은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네. 뭔가를 성취해내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한 학생이란 뜻이거든요. 지금 아마 잘 잡아준다면 집중력도 학습도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학년 때 사실 어마어마한 집중력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집중해서 약속된 학습량을 끝내는 습관을 길러주는 거. 그렇죠. 이 부분은 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습관이 돼야 고학년이 되면서도 학습량이 늘어났을 때 잘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사 결과를 지켜보니까 어머님이 걱정하셨던 그 고민이 좀 이해가 되고요. 아, 고민하실 만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우려하실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그럼 지금부터 평소에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평소 생활 모습을 보면서 집중력이 왜 이렇게 떨어져 있는지를 함께 그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사로운 햇볕이 내리쬐는 서울시 강남구의 한 아파트.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왔습니다. 아, 요즘 오. 축구하면서 놀기 딱 좋은 계절이잖아요. 관객도 있네요, 관객. 현란한 발놀림에 이어 자신감 넘치는 강슛. 우와!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김병재입니다. 우리 가족은 엄마, 아빠, 누나, 큰형아, 작은형아, 나 그리고 또 여동생 2명이 있어요. 잠깐 그럼 총 몇 명인 거예요? 다둥이 가족이네요. 온 가족이 총 출동할 때면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는 6남매 병재네 가족입니다. 아이들이 모여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 북새통. 축구를 좋아하나 봐요, 집에서도. 다복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왠지 집중력 고민은 좀 확 와닿긴 아, 합니다. 그렇네. 맞다. 네. 오늘 참 고민거리가 네. 그거죠. 이렇게 아이들이 많으면 맞아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네. 있거든요. 저 화면을 보니까 엄마가 이제 병재의 현재 상태를 알고 계시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형, 동생들과 노는 것이 마냥 즐거운 병재. 서로에게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심심하다 그러고 놀아달라 그러고 그런 일은 없겠네요. 그리고 남매가 섞여 있으니까 정말 놀이가 너무 다양해요. 그렇죠. 간식 챙겨주랴, 집안일 하랴. 6남매 아이들을 챙기는 건 쉽지 않은데요. 숙제 많지 않지? 네. 이제 그거 먹고 숙제해. 혼자 할 수 있어? 네, 대답도 말을 잘 들어왔어요. 굉장히 잘 듣는데요. 그쵸? 보통 한 번 정도는 싫어, 뭐 에이 이런 말 할 그쵸, 만한데 학교에서 내준 숙제만큼은 책임감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병재. 일단 표정 굉장히 모범생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온 집안을 가득 채우는 동생들의 웃음소리. 결국 병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너무 격하게 놀고 싶다 이게 느껴져요. 그래요. 저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밖에서 노는 소리 들리면 하기 싫죠. 저럴 때는 정적인 활동과 동적인 활동을 좀 비슷한 시간대에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렇게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밖에서 동생들 뛰어놀기보단 책을 읽으면서 그래요. 좀 네. 놀게 한다든지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공부에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싶지 않아서도 있고 위에 누나하고 형들은 그냥 학교에서 하는 공부 그 정도로도 그냥 충분히 학교 공부나 이런 것들을 좀 따라가기도 했었고 병재 밑에 동생이 둘이 있다 보니까 이제 병재를 많이 보살필 시간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그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싶지 않다. 이 마인드는 정말 그렇죠. 좋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병재를 누나나 형과 똑같이 학습을 시킨다라는 건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병재에게 맞는 그런 교육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병재의 숙제 시간. 도형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한 채 망설임 없이 적어내는 탑.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데? 쉽대요. 쉽대요. 근데 쉽다고 했지만 틀렸는데요. 그래요? 긍정적이게 틀리네요. 문제를 보며 한참을 생각하는 병재. 고민 끝에 자신이 생각하는 답을 적어보는데요. 어머니께서 연산을 걱정하셨었는데 지금 도형 부분도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저 정도는 사실 기본 문제인데 조금은 걱정이 되네요. 네. 학년으로 생각하자면 아직 지금 1학년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네. 그 문제를 풀기 싫어서 그런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니까요. 실제는 저 정도의 고민인데 네. 안 그런 척 하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줄을 서시오. 귀여워요. 아, 진짜. 가서 이제 탈강이 들어. 강의들하고 하니까 또 바로 들어가잖아요. 네. 말은 정말 잘 들어요. 맞아요.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네. 지금 눈빛도 선하잖아요. 네. 싫어, 안 돼. 이런 반항의 그러니까. 그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저런 건 보통 들어가라 한 20번 들을 때까지 안 들어가다가 등짝 맞고 들어가야지 정상인데. 아하, 막 이런 거. 네. 병재가 선택한 인터넷 강의 바로 수학입니다. 아니, 사실 컴퓨터를 켜고 혼자 이렇게 인강을 듣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인 거거든요. 그렇죠. 다만 지금 수준에 맞는 것을 잘 골라보고 있는지 체크는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집중하는 것 같죠? 어제 본 거를 안 봐서 보긴 봤는데. 어제 본 거를 문제 좀 안 풀었다고? 네. 오늘 그럼 2개 다 풀어야 되겠네? 망했다. 망했어요. 망했어. 아유, 어떡하니. 진짜 현실 리액션이에요. 이틀 밀리는 건 큰일 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문제가. 그런데 병재는 지금 인강을 본 후에 문제집을 쓱쓱쓱쓱 풀어낼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아 보여요. 아, 네. 그래서 자꾸 또 미루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은 망했다라고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반복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은 좀 보는 재미라도 느끼게 네. 하루에 10분, 20분 정도 꾸준히 보는 것만 시켜주시고 나중에 어느 정도 습관이 잘 잡히고 나면 교재를 보면서 인강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 공부에 집중한 듯 하지만 병재의 콧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데요. 하는 모습만 보면은 모범생인데. 그런데 뭐죠? 굉장히 자신 있게 써서 저는 지금 답인 줄 알았는데요. 덧셈부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문제 안에 덧셈과 뺄셈이 지금 혼합돼 있거든요. 그런 네. 거예요? 병재에게는 신바람 나는 수학 문제 풀이. 과연 답은? 갑자기 1,500이 된 거예요? 어려운 문제 앞에서의 고민도 잠시. 계속 들고 있어. 계속 들려.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그 집중을 못하는 게 이런 모습이군요. 집중을 하긴 합니다. 노래 부르는데 집중을 하는 건데. 막힘없이 답을 찾아가긴 하지만 정답과는 거리가 먼 숫자를 적는 병재인데요. 근데 이게 지금 본인도 맞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을 텐데 이게 틀리면서도 계속 문제를 풀고는 있잖아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의식의 흐름과 문제풀이가 일치하고 있지가 않아요. 지금 공부하는 것 자체가 어떡해.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당분간은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요. 와, 이건 진짜 모르겠다. 아 진짜 모르겠대. 되게 힘들다. 카메라를 의식하고 있어요, 지금. 힘들어하는데 저렇게 즐거워하면서 힘들어하는 게 쉽지 않은데. 성격이 저렇게 되게 힘들다 밝아요. 하면서. 귀여워요. 네. 틀린 거 아주 많을 거예요. 기호 안 봤어? 부호 안 봤어? 아, 역시 엄마 얼굴 표정이 안 좋으시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채점 결과는 어떨까요? 거의 다 틀렸네. 계속 틀리고 있네. 웃어요 웃어. 네, 이 반응을 봤을 때는 이미 틀릴 걸 알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틀려도 왜 틀렸지의 생각을 많이 안 네. 하는 듯한 표정이에요, 병재는. 여기다 다시 풀어보세요. 아닌가 이게? 259. 1의 자리 더해봐. 그게 왜 2야? 더하기잖아. 10이 아니고 여기는 10, 여기는 지금 10이니까 뭔가 아직 1이 올라가. 바다 올림에 대한 개념도 10이라고 제대로 쓰면 잡혀 있지 일을 않은 것 써야지. 같아요. 더하고 빼고 부분이 헷갈리는 정도의 문제도 있어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10에서 5 빼면 1. 10에서 왜 5를 빼? 더하기인데 계속. 헷갈려. 왜 자꾸 더하기인데 자꾸 빼기를 하려고 해? 어머니가 슬슬 지금 이제 올라오고 그래서 있어요. 풀어야지. 왜 네 맘대로 생각을 해서 풀어? 이거 상상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야. 상상. 진짜 심각한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보면서도 어머님 마음이 계속해서 이해가 좀 가고 네. 있어요. 매번 제가 아이 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어머님 입장이 좀 이해가 가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숫자마다 본인이 편리한 대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위에 큰 수가 있으면 빼고, 네, 작은 수끼리 있을 땐 더하고, 또 받아 올림한 수를 어디다 쓰긴 써야 되니까 맨 앞에다가 앞에다 써서 그래서 1,500이 된 거죠. 네, 아까. 그렇죠. 수학의 어떤 그 기초 개념이 많이 결손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갑자기
덧셈인데 뺄셈으로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틀렸어요.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이거 왜 틀렸지? 그냥 이러고. 바라보는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가 좀 이거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주면 그렇죠. 덜 괴로울 텐데 아이가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하고 밝아 보이니까 엄마 속도 모르고 또 틀렸네? 그러니까 또 틀렸다 이러고 있으니까. 속은 더 새까맣게 네. 타실 것 같아요. 이미 틀리는 게 되게 습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주거든요. 78이 1, 2, 3, 4, 5, 6, 7, 8. 여기가 378이지. 370이 이쪽에 있어? 378이 이쪽에 있어? 아니요. 이쪽에 있잖아. 그럼 370에 가까워, 380에 가까워. 340. 340? 어머니 표정 좀 보세요. 어머니하고 똑같이 얘기했어. 표정 좀 보세요. 380에 가깝지. 이쪽 봐봐. 여기는 이만큼이고 여기는 요만큼이잖아. 아니 이쪽에 4라고 3. 고개 들고 얘기해야지. 그렇게 턱을 받치고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잖아, 엄마가. 집중력에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문제를 이해하는 힘이 좀 많이 부족해서 아무리 열심히 읽고 그래도 잘 못 풀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여요. 그래서 검사 결과 지금 독서 능력도 좀 많이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럼 문제를 읽으면서도 제대로 문제에 대한 그렇죠. 이해부터가 네, 그렇죠. 안 돼서 네. 수학 문제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수학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안 거죠. 되는 거고요. 어느 쪽에 가까워? 380. 어림하는 숫자를 370을 해야겠어? 380을 해야겠어? 380. 엄마도 화를 참으려 노력하지만 결국 똑바로 앉아서 해. 더 똑바로 앉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 그 의자에는 최선을 다해서 앉은 거예요. 수학 문제를 어려워하는 건 병재 표정만 봐도 알 것 같죠? 아까 어머님이 아이가 틀리거나 하더라도 많이 주눅들진 않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병재는 주눅 들고 있어요. 저는 마음은 너무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도 조금 더 친절하게 받아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병재야 이런 부분들 틀렸는데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해 주시면은 아이가 주눅들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덧셈을 해야 될 걸 뺄셈을 한다거나 뭐 1의 자리는 덧셈을 해놓고 10의 자리는 뺄셈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동안에 잠깐이라도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계속 네. 장난치려고 하고 딴 생각하고 그러는 거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제가 좀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엄마도 맞아요. 이해가 되고 그렇죠. 병재도 네. 이해가 되고 네. 수학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는 데다 자꾸만 오답을 적는 병재.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속이 타들어가는 엄마. 이들을 위한 해결책을 수다학에서 찾아봤습니다. 네, 수학의 기초도 제대로 잡혀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정말로 어머님 고민대로 집중력 자체가 많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이 너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병재 상황을 보면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냥 일단 너무 많이 안타까웠어요. 네. 많이 안타까웠고 병재가 수학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집에 아이가 너무 많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집중할 수 없는 여건이 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실력을 잡아줄 여유가 안 되시죠. 그렇죠. 네. 옆에 앉아서 같이 공부해 주시기에는 동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셋째로는 실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당연히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잘 알고 풀면은 막 이렇게 문제 풀 수 있는데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다라고 느낀다면은 집중력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네. 거거든요. 쉽네 하면서 풀고는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지금 검사 결과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학습 결손이 나타났고요. 얼른 수학에 좀 흥미를 붙여서 기초 좀 잘 잡아주고 그리고 학교 진도를 좀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어지다 네. 보면은 집중해서 공부할 맛도 날 겁니다. 근데 아무리 집중력이 안 좋아도 3학년이 더하기랑 빼기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 문제 하나 안에서. 네, 잘 그렇죠. 없잖아요. 네. 되게 좀 걱정이 고민이 많이 되네요, 제가. 네.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데 정혜수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 문제를 이해하는 힘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더하기, 빼기, 부호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문제를 풀거나 또 신중히 읽으면서도 틀린 답을 쓰는 모습을 봤잖아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아마 모두 고르시오, 뭐 틀린 걸 고르시오, 뭐 이런 지문들을 아마 인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요. 네. 이 수학 평가를 보더라도 그렇군요. 네, 어느 정도 네. 지금 예상은 했어요. 이렇게 확실히 지금 문제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 8번 같은 경우는 결과가 더 큰 것에 기호를 쓰라고 했는데 네. 더 작은 답에 밑줄까지 이렇게 아이고. 그어가면서 열심히 답을 적었더라고요. 안타까워요. 열심히는 네. 하는 건데 계속. 그러니까요. 네. 네, 게다가 이제 지문이 긴 문제들은 아예 손도 못 댔고요. 6번이나 13번의 문제 같은 경우는 별표를 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초적인 과정을 나타내는 문제인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기초 개념의 결손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이대로 두면 점점 학습 속도가 느려지게 될 거고요. 네. 학년이 올라가면서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지난 학년부터 되돌아가서 네. 차근차근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은 지금 혼자서 해결할 수 없고 또 어머님은 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도와줄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좀 높이고 또 무엇보다 지금 그동안 결손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병제는요, 지난 학년 복습, 그리고 현재 학년에 대한 공부, 그리고 예습까지 좀 체계적인 다 해야 관리가 되는군요. 그럼요, 필요합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고요. 엄마가 도와주시면 가장 좋죠. 네. 가장 좋겠지만 지금 병제는 상황이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딱 병제를 앉혀놓고 자, 공부하자 이러면서 알려주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죠? 선명이잖아요. 네. 시끌시끌하던데. 그럼요. 아무래도 동생도 케어하셔야 되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 병제를 좀 분리해서 혼자서 공부를 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추천을 하고자 합니다. 네. 분리한다 그러면 밖으로 책상 그냥 아예 빼가지고 야외 학습이란 거. 아, 그러면 병제 밖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겠네.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요. 전문 선생님과 함께 좀 1대1 학습을 통해서 병제의 그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병제가 좀 집중력이 힘들어지는 부분들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선생님은 좀 칭찬과 함께 병제의 마음을 좀 잘 헤아려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추천을 해요. 너 왜 이렇게 하고 있어? 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요. 병제야 이러면서 다독이면서 가실 수 있어야지 아이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네. 의식의 흐름을 잘 잡고 갈 수 그렇죠, 있도록 그렇죠. 도와주셔야 되는 네, 거죠. 나름 불타오르고 있으면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아, 그럼요. 그죠? 네, 그런 맞아요. 부분을 이렇게 우쭈쭈 할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사실 병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솔루션을 드렸지만요. 일반적으로 좀 집중력이 약한 아이라면 소규모 공부방을 통해서 이게 친구들 공부하는 걸 함께 보면서 자극도 받고 재미를 느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인터넷 강의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인터넷 강의도 병제한테 좋은 학습법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누군가 옆에서 같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어느 만큼 이해하는지 확인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군요. 같이 들어주면 이해력과 집중력이 동반 상승할 수 있습니다. 네. 네네. 저는 아까 진짜 저게 집중을 하고 있는 걸까라는 의심이 살짝 들기도 했거든요. 선생님. 그렇죠. 게다가 이게 학교 수업까지 좀 집중해서 잘하려면 예습 위주로 인터넷 강의를 네. 활용하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큰 소리로 책을 읽는 문제를 네. 읽을 때도 소리내어 읽고 책도 소리내어서 읽는 그 방법을 좀 추천해 드리는데요.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책 내용을 손실 없이 다 읽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되게 집중하게 돼요. 저도 그렇죠. 그렇게 읽거든요, 책을. 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읽기도 하지만 듣잖아요. 그러면서 단어의 뜻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 읽는 훈련은 엄마랑 아빠가 네. 또는 형이 같이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같이 하면 수학 공부하는데도 문제를 이해하는데도 훨씬 도움이 된다. 이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네, 당분간은 엄마가 아니라 다른 선생님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책 읽는 습관을 고쳐주는 것이, 길러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제도 답답하고 엄마도 답답하고 그런데 이 답답함을 사실은 엄마가 먼저 도와주는 걸로 해결할 수밖에는 없잖아요. 네. 병제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네. 엄마를 위한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전문가에게 맡기거나 아니면 인터넷 강의로 학습을 한다고 해서 엄마의 역할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제가 힘들어하지 않는지 좀 그런 부분들, 아이의 멘탈적인 부분들을 관찰하시고 잘해 나갈 수 있게 응원해 주시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어머님 인터뷰에서 누나 형들은 학교 공부로도 충분히 잘 따라갔다 이런 네.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아무래도 누나 동생들이 있다 보니까 형 누나랑 비교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다 다른 성향과 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제의 약점 그리고 병제의 강점을 좀 잘 파악하셔서 교육해 주시면 충분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조급해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기다려주는 여유가 가장 필요하거든요. 분명히 우리 병제 좋아질 거예요. 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렇게 동생들 저렇게 거실에서 재밌게 놀고 있는데 저기 들어가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라고 네. 생각해요. 네, 공부하러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엄청난 거죠. 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운동하려고 헬스장을 등록하면 제일 어려운 게 헬스장에 가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네. 너무 공감돼요. 그렇죠. 예. 그걸 못 가서 다들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그런 것처럼 진짜로 우리 병재는 계속해서 엄마가 해라 그러면 착하게 딱 들어가서 네. 어쨌든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맞아요. 잘할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 말씀대로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렇네요. 네. 특히 이제 이 스케줄을 좀 짜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방과 후 놀이 시간, 또 공부 시간, 또 독서 시간, 휴식 시간 이렇게 아예 고르게 미리 배열을 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본인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네. 그렇게 해야 집중도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재가 지금 학습 동기는 높습니다.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자기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만 느끼면 아마 더 신나서 네. 잘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훈련을 시켜주신다면 자신감까지 거기에 이제 그래요. 더해지겠죠. 맞아요. 네. 아, 내가 이렇게 해낼 수 있어. 네. 이런 자신감이 더해지면 분명히 발전할 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수다학에서는요, 이렇게 집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재는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사실 집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죠. 뭐 주변 환경이라든가 집안의 분위기, 또 주변의 도움들도 있을 수 있을 테고요. 어떤 학습 방법을 쓰느냐도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아이가 책상에는 앉아 있지만 진짜로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는지를 늘 항상 관찰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정확히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집중력이 떨어져 있다면 어떤 도움으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솔루션을 주신 두 분 선생님 그리고 피그 씨 감사드리고요. 저희 수다학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학에 대한 궁금증이나 아니면 또 수학적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수다학은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